그 다음에는 이제 2020년부터 지금은 뭐냐면은 거대 군사력 경쟁 시대, Great Power Competition. 중국을 두목으로 삼은 전체주의 준영과의 군사력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군사의 기본 존재 이유, 군사 사상이죠, 일종의. 군사의 기본 존재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군사력의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군사력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무기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기술 발전과 같이 또 작동을 해서 그 작용을 해서 이거 벌써 세 번째 이제 그 제너레이션인데 그 냉전 끝나고 특히 지금 이 그 GPC의 그거는 무슨 테러 단체 뭐 요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이런 단품성이 아니라 이 거대 군사력 경쟁이기 때문에 전체 아키텍처를 밀어붙이는 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인 유럽 통합군이 없으니 유럽이 여기서 무슨 플레이를 하겠냐고요.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엘빈 아저씨가 이제 그린 거죠. 예.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죠. 예. 50 될 거예요. 당연히 현역이니까. 미 공군 참모총장. 여기서 가만히 그림을 보세요. 유전자를 나타내는 그 이중나선 DNA가 가운데 떠 있고 그게 뭐 전투기에도 들어가 있고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지상 공격 비행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수송기에도 들어가 있고 또 4세대 전투기에도 좀 들어가 있고 4.5세대 또 헬리콥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 그림이 그 엘빈의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무기에도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중 목적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라든지 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민간에서 발전해서 그게 군사에 적용되고 군사에서 또 어떤 벽을 깨면 그게 민간으로 가고 이게 너무 빨리 되고 있어서 이제는 예전 철학이 안 먹힌다. 예전에 이 무기에 관한 사상, 무기 사상이 예전에는 내구성. 예를 들어서 전투기, 그럼 그건 수명이 40년은 돼야지. 1년에 200시간 정도에서 300시간 정도는 비행을 하니까 한 10,000시간 이짝 저짝은 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40년 수명 전투기. Built to last. 이때 last라는 거는 약간 그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견뎌내는 그러니까 내구성을 뜻하죠. 내구성이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뜻이죠. Built to last는.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운용성. 이거는 뭐냐면 이 목적에 사용되는 이 문맥과 이 목적에 사용되는 건 이 무기. 다른 상황에 펼쳐졌어. 그럼 어떤 무기 써야지? 그런 무기는 없는데 새로운 상황인데 이렇게 뚫레뚫레 하게 되는 거죠. 그 운용성이 굉장히 리지드하다는 거예요. 엄격하고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용 서브 시스템들로 이루어진 플랫폼. 지금 이 그림과 달리 F-35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F-35로 끝나는 거야. 그것과 전혀 다른 구조,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레이더는 또 다른 데 들어가고 또 뭐 다른 데 들어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 그림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 유전자를 공유하는 서브 시스템들이 이 플랫폼에도 들어가고 조금 변주돼서 저 플랫폼도 들어가고 조금 변주돼서 헬기에도 들어가고 조금 변주돼서 수송기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엘빈 아저씨의 말입니다. 뭐 따끈따끈한 말이야. 한 4개월 전에 발표니까. 예전에는 내구성, 엄격한 운용성, 그다음에 전용 서브 시스템 이런 걸로 특징이 지어졌는데 지금은 변주 적응성, built to adapt. 변주에서 빨리빨리 새로운 문맥에 적응할 수 있냐. 그다음에 기민한 운용성, operational agility. 여러 전장, 여러 환경, 여러 요구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이게 DNA는 공유하고 있는데 변주의 서브 시스템들이 변주하면 헬기에 넣고 변주하면 F-35에 넣고 변주하면 수송기에 넣고 변주하면 조기경보에게 넣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반복 변주되는 서브 시스템들이에요. Iterative, Digital Century Family. 디지털 센츄리 패밀리라는 건 변주해서 만들어낸 유전자를 공유하는 서브 시스템들을 공유하는 플랫폼들이란 뜻이 돼요. 그럼 센츄리, 그게 이제 우리 세이버 전투기죠. 그 세이버 전투기 F104인가? 그 언저리께 뭐 한 6, 7가지가 변주된 모델들이 있는데 서브 시스템들이 다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움직임으로 갔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합구분 없는 유럽이 이걸 따라오질 못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미국 고스란히 모방할 수가 없어요. 자기 문맥에 맞게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K무기를 보면 자기한테 맞도록 이 원리를 적용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벌한 K9 자주포를 갖고 있잖아. 왜냐? 산과 강이 있고 막 지형이 복잡한데 그 궤도 차량 차륜형은 안 돼. 그 궤도 차량으로 해서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 미국처럼 뭐 그렇게 막 수송기로 집어갖고 막 옮기고 이럴 필요 없잖아. 그냥 그 확실하게 쏘면 되지. 그래서 궤도를 가진 확실하게 쏘는 자주포를 만들었더니 그거 필요한 나라들이 있더라 이거요. 예를 들어서 뭐 라스푸차로 완전히 그냥 그 벌판에 그냥 그 진흙탕이 되는 동구권이라든지 혹은 루마니아 같이 우리처럼 산들계곡이 그냥 아기자기하게 막 변화무쌍하게 얽혀 있는 데라든지 뭐 그런 데들은 이게 좋더라는 거죠. 훨씬.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한다라는 게 미국이 개척해가고 있는 원리, 변주 적응성, 기민한 운용성, 반복 변주되는 서브 시스템 이 원리를 따라가는 거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무기 체계를 그냥 카피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K239는 하이마스보다 2배잖아요. 화력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우리는 수송기로 날을 필요가 없거든. 미국은 집어갖고 수송기에 집어넣어서 날라야 되니까 폭을 좁힌 거고 우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폭 조금 더 넓혀갖고 그 캐니스터가 두 개 들어가죠. 그 화력이 2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빵카 있는 놈 때려야 돼. 무조건 빵카야. 그냥 쟤들은 두더지야. 그냥 무조건 빵카야. 그러니까 우리는 KTSSM을 만들 때도 벙커버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거든. 떨어져 갖고 텅스텐 그 구슬이 수천 개가 쫙 흩어져서 그냥 전부 그냥 그냥 그 일대를 몰살을 해버리면 돼. 슈랍넬, 유산탄. 그래서 우리랑 컨셉이 다른 거지. 우리는 탄도미사일로 중국 배를 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주로 서해에서 때리면 되니까 한 600-700km 가면 되는 거고 한 방 때리면 깔아앉아야지 뭐 그걸 한 방 남자는 빤찌야. 혹은 뭐 여성도 빤찌야 이제는. 군대는 빤찌야. 뭐 우리는 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그 배라는 게 뭐야? 레이더 조지면 가는 거 아니야? 91km 탄도 무게. 레이더 때려놓고 나서 일단 먹통 만들고 그 다음에 공군기 가서 또 때리고 그러면 되지. 미국은 이제 가볍게 가야 되니까 몸을. 원정성이 있잖아요. expeditionary force 아니에요. expeditionary military capability거든. 원정성이 있는 군사력이라고 미국은. 그래서 전부 그렇게 지능적이고 가볍고 경량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 땅 내가 지키고 한국을 불침 항모로 쓰면 되고 한국을 불멸 포대로 쓰면 되고 한국을 불패 함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그러니까 우리는
저 미국이 지금 개척해 가고 있는 저 군사 사상, 저 무기 사상을 우리한테 맞도록 재해석해서 내면화시키는 거거든. 그럼 유럽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통합군이 있고 자주국방 의지가 맹렬해서 그 통합군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개척해 가고 있는 저 무기 사상, 군사 사상을 유럽 환경에 맞는 형태로 재해석해서 내면화시켜서 유럽향 무기들이 나오고 그게 재수가 좋아서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세계 다른 나라에 팔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자기들도 뭐가 필요한지 머리로는 아니까 통합군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제한된 애처로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EU에 보면 영구적 구조화된 협력체계 추진위원회라는 복잡한 이름의 조직이 있어요. PESCO라고,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이라고요.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냐? 협동 전쟁 능력 개발 프로젝트, 공동 전자전 능력 개발 프로젝트, 무인 대잠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사이버 C4ISR 프로젝트. C4ISR이 그거죠. 그 다영역 초연결 네트워크. 저는 C4ISR TN, 타겟팅 그다음에 네트워크까지 해서 그렇게 쓰는데 결국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 C4ISR만 해도 우리처럼 K링크를 그러면 EU 링크라고 개발하고 있냐? 제가 아는 법엔 없어요. 죽자사자 EU 링크 개발한다는 소리 전 못 들었거든. 유로피안 유니언 링크. 우리는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 K링크를 개발하잖아요. 유럽 그거 개발한다는 얘기 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이것도 다 이런 것도 보면 협동 전쟁 능력 개발 프로젝트. 아니 협동 전쟁 능력 개발 프로젝트를 EU의 관료 조직 안에 추진위원회 놓고서 그거 할 일이냐고. 군대 조직에서 해야지. 군대가 없는데 통합군이. 공동 전자전 능력 개발 프로젝트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이게 단품이라 뭐 공동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무인 대잠 이런 건 단품이니까 좀 현실화시키기가 좋지. 이렇게 굉장히 제한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잘 써먹는 그 C4ISRTN인데 그러니까 다영역 초연결.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이렇게 죽자사자 EU가 하냐, 독자적인 인프라를. 그리고 그 EU의 독자적 인프라 만들어서 네트워크 인프라 만들어서 미국과 연동시키려고 하냐.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그 흐름 몰라요. 없는 것 같아. 그거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주국방 없다는 얘기지. 아주 단적인 거죠. 자주국방 없다는 얘기지. 그냥 미국이 통제 제어하는 구조, 나토 구조에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 일부로서. 미국이 디자인한 무기 체계에 순응해 가면서 그 뭐 자기가 이러한 군사 구조, 이러한 무기 체계 가야 된다. 자기의 니드에 맞게 그걸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점점 더 이제 그게 퇴화돼 가는 거죠. 퇴화돼 왔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과 손발을 맞춰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이렇게 봐요. 장점이 뭐 대충만 꼽아보면 한 4종류 되는데요. 우선 첫째,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70년 혈맹입니다. 70년 전에 유럽은 통합군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고 한국은 70년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제대로 된 상호 방위 조약 유일해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이 약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딜 칠 때 이거 고깃덩어리 취급당할 수 있다. 우린 그 불안, 그 실존적 불안을 알고 있잖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차피 그 세계의 군사 질서가 미국 주도 군사 체제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강하니까, 또 한미 동맹의 힘을 빌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을 주저앉히는 거니까 함께 하는데, 동시에 우리 몸값, 우리의 주권, 우리의 자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의 시작과 종료를 뭐 결정한지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따로 국방력. 그래서 함께 또 따로 국방력을 우리는 갖추겠다라는 의지가 본능화돼 있다고요. 이걸 백모가 이렇게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런 게 없었으면 백모가 그런 말을 어떻게 지어낼 수 있었겠어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그 현실을 반영하는 용어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K 무기 능력까지 이제 갖췄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제조업 기반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뭐 일단 제조업 퍼센티지로 GDP에서 차지하는 첨단 산업 다 골고루 갖추고 있고, 연구개발 능력 갖추고 있고, 그 원천적인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능력 갖추고 있고, 이걸 다 골고루 갖추고 있는 유일한 서방 국가예요. 미국 제외했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한 영역이. 세 번째 장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미국의 초특급 반중 동맹국입니다. 일단 군사력이 있어야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중국한테 덤벼볼 수 있는. 그래, 우리 뭐 다 멸종할 텐데 너도 뭐 거의 뭐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이 폐허돼. 뭐 이렇게 덤벼볼 수 있는 군사력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 군사 지리 자체가 딱 상대방 그 숨통 딱 마주보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동맥에다 면도칼 들이댄 그런 위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무기고고, 그 다음에 중국 대체 제조업 기지를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짓고 있고, 미국과 함께하는 첨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방의 문화와 가치가 어떻게 지리적으로 비서방인 국가들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내면화되고 내재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간증해주는 전도사 아니에요. 한류. 그 다음 우리가 중국과 뭐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다라. 저 중국의 저런 그 흉악한 형태랑은, 이거는 우리가 뭐 입으로 안 떠들어도 2000년 이 한반도인의 2000년 한국인의 세월이 그걸 증명을 해줘요. 그 진정성을. 그 세 번째 장점이죠. 네 번째 장점은 한반도 전략이 미국이 진화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북한 자유화를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전략적 옵션으로 결정을 했고, 물론 옵션이에요. 미국은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카드를 뽑아서 쓰죠. 컨틴전시라고 부르는 그 컨틴전시죠. 근데 옛날에는 북한 자유화는 컨틴전시에 아예 안 들어 있었어. 그 카드는. 지금은 그 카드가 제일 유력한 카드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K무기에 대한 전략을 제가 엊그저께 했잖아요. 그 박 대통령 마지막 해 무렵부터 확 바꿨어요. 그래서 야, 그게 비핵 무기라면 너희가 뭘 개발해도 안 말린다. 그 다음에 야, 우리 그 ISRTN 그거 우리 거랑 너희 그 독자적으로 만든다고 지금 뭐 꾸무럭꾸무럭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만드네. 우리 거랑 연동해 줄게. 아주 깊게 연동해 줄게. 세계 유일하네요. 그러니까 안 말린다, 연동해 준다. 이런 건 다 장점이야. 근데 이제 단점과 위험성이, 국내 정치가 너무 난잡해. 그냥 어제 또 이상하게 이른바 보수 자유라는 것들은 이상하게 이거 꼽혀갖고 이상한 헛소리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종중 친중 너무 날뛸 때도 있고,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의 수준이 좀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성이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싸나워지고 아주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뜨거워서 날뛰었다가 저렇게 뜨거워서 날뛰었다가 좀 남비 근성이 심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참, 그런 점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장단점을 다 털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구상에 미국과 손발을 맞춰 함께 또 따로 자주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유일한 게 한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꼭 정확히 70년 전에 유럽에서는 유럽 통합군 결성이 실패했고 이 땅에서는 한미동맹이 성공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